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돌팬티 준돌입니다. 네, 오늘 솔루션 촬영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김유성이라고 합니다. 직장인 트레이더고요. 이렇게 돌펜티님, 준돌님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매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제가 입사 초기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 이상은 10년 이상 하셨고 주력 매매는 지금 그냥 종가 배팅 위주로 하고 종가 있습니다. 배팅 위주로 하시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매매하면서 어떤 점이 어렵고 어느 솔루션이 필요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셨나요? 비중 조절이 일단 힘들고요. 지금 2월이 좀 힘든 장이어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HTS로 계좌랑 매매 일지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계좌 한번 보면서 네.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오늘은 수익이 크시네요. 예. 오늘은 수익이 크시고 근데 지금 손실 보다가 이게 이제 오늘 하이닉스로 네. 월별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이걸 쓰다가 네. 제가 계속 마이너스 돼서 다른 계좌 만들어서 다른 계좌로 주로 했었거든요. 전에는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막무가내 투자했다가 이제 강의 듣고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25년도부터. 그러면 거의 대형주 위주의 하이닉스 두에 이렇게만 거의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이번 주에 현대 GF나 HD 에너지 솔루션 저번 주에도 뭐 한전산업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럼 오로지 대형주만 예.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시장이 좋았을 때 외에는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네네. 예. 아까 그 고민이 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고민이 테마주도 다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테마주가 좀 연속성이 좋게 뭐 2, 3일은 잘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매매일지를 한번 봐볼게요. 제가 어제 카톡에도 좀 미리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수급을 본다든가 테마로 종목을 나눈다든가 테마 섹터로 종목을 나눈다든가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신 거죠 지금? 네네. 저는 지금 제가 앞으로 전력, 반도체, 원전 거기에서만 매매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있어요. 그럼 거의 이제 기존에 있던 관심 종목 안에서만 트레이딩을 하시겠어요? 네네. 그죠?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새롭게 테마 관련해서 올라온다던가 할 때 종목이 새로 좀 편입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좀 어려우신 거죠? 눈에 보이는 건 있는데요. 근데 제가 12월 와서 테마주는 하지 말자. 일단 이걸 베이스로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오늘 매매 계획이라는 거예요? 네, 어제 아침에 적어놓은 거고. 잘 적으셨네요. 개파락 한번 일단 모은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때까지 이제 끌고 가서 매도한다. 시나리오 잘 세우셨고. 네, 그래서 아침에 하이닉스가 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걸 보고 오늘은 마이너스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원래는 종가에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아침에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상승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이제 절반은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보고 매도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너무 훌륭해요. 애초에 준비된 매매를 하신 거고. 그럼 어디서 손실이 난 거예요 이번 달은? 이번 달은 월 초에 이제 크게 하락했을 때가 아니 하이닉스 힐즈만 보면 초고수예요. 그렇죠. 네. 하이닉스 그냥 거의 매일 한다고 생각합니다. APR이 이날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일단 실적 발표 있는 걸 알고 얘가 움직임이 지저분한 걸 미리 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당한 게 있거든요. 이 전분기 실적 나왔을 때. 그래서 종가에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크게 이제 상승하고 이제 보합 정도까지 오길래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보합은 아니다 생각해서 매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한 거랑 다르게 너무 떨어지길래 여기서 이제 손실이 발생했고 이제 이날부터 이제 내동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한번 봐볼게요. 이날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어서 시가에 샀다가 바로 이제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날은.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이제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못 참고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좀 저점에 손절하고 심리가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평소에는 왜 일지를 안 쓰세요? 매매는 자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매매를 하루에 뭐 한 두세 종목 하는데요. 맨날 했던 종목만 했기 때문에 뭐 크게 하진 않았고. 근데 저 시간에 어떻게 사요? 직장인인데? 직장인여도 뭐 핸드폰 잠깐 틀면 나가지고. 그래요? 거의 트레이딩 수준으로 하는데? 딱 보니까 종목이 좋은 거,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삼전에서만 통하는 매매를 이제 다른 종목에서도 하니까 손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네네. 오션이라든가 APR,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쓰면서 느꼈던 게 주도 섹터가 아닌 데서 매매를 했다. 그래서 손실이 났다. 결국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맞고요. 지금 이제 지수가 계속 우상향인데 네. 하루 이틀 쉬어도 결국엔 가는 게 하이닉스랑 3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이 매매했는데 이거 하이닉스 3전이었으면 이거 살았을 거예요. 일단은 다양한 무기가 필요하긴 하네요. 그죠? 더군다나 이게 MTS로 주로 매매를 하시는데 순발력도 지금 엄청 빠르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제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하이닉스랑 3전 위주로만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아 보여요. 대신 이제 이런 지수 추정 관련된 시장이 끝나고 테마성 위주로 갈 때 다양한 무기들을 탑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하이닉스 3전 가면서 소부장 관련해서 안 가는 것도 인지하고 계세요 혹시? 네, 저 소부장은 아예 하질 않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큰 대형주 위주로 가는 시장인 것 같아서 하이닉스 매매는 정말 깔끔하게 잘해주셨는데 이런 걸 보니까 드는 생각은 그냥 막 매수하는 거구나.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네. 근데 또 손절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비중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보통은 한 5천 정도 들어갑니다. 한 종목에 거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원금을 오버해서 일단은 네. 들어가시는 거죠. 네. 일단 저는 풀미수로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은 이제 한 반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좌가 손실 중이신 거잖아요. 비중을 좀 낮춰서 해볼 생각은 안 하세요, 혹시? 저는 지금은 강세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낮출 생각은 없고요. 저번에 한참 사이드카 걸리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한 1,000만 원 정도 잃고 이제 비중 낮춰야겠다 해서 1,000만 원을 뺐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금요일 날 다음날 반도체가 오를 걸 100% 확신을 했는데 빼가지고 결국 반만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달려야겠다 싶어서 다시 입금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비중을 좀 이렇게 높여서 매매하는 거를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저희 편집자랑도 좀 얘기를 했는데 편집자가 이틀 연속 이렇게 손실이 나갔대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친구 예수금 안에서 큰 금액의 손절로 나갔는데 종목은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에서 갈렸냐면 저는 이제 비중에서 항상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오버나잇의 금액을 이제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좀 큰 금액이긴 한데 이게 제가 총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의 50%를 거의 넘어가진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담을 수 있는 게 하이닉스 3전 외에는 없기도 하고요. 이제 네. 비중을 오버해서 담을 수 있는 게. 그런데 이제 저는 중소형주 매매도 하고 테마주 매매도 하고 종가 베팅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지금 보통 제가 오버나잇을 한 20에서 30억 정도를 하거든요. 매일 20억에서 30억이 제가 총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의 50%가 안 돼요. 미수 포함해서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수 풀베팅을 계속 하시잖아요. 유성님처럼 예전에 저도 뭐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할 때도 제 미수 금액에 있어서 항상 다음날 베팅할 수 있는 거를 남겨뒀고 항상 그 한 종목에 제 미수 금액까지 합쳐서 많이 베팅을 하지는 않았어요. 항상 다음날 리스크에 대비하고 종목이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이렇게도 갈 수가 있고 좋았던 종목이 미장 하락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11시 이후에 기간 수급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거든요.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액을 조절을 했어요. 그 이유는 또 뭐냐면 항상 이게 큰 수익을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크게 먹고 또 먹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야금야금 계속 먹는 게 멘탈도 좋고 결국에는 얘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금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갔거든요. 유성님도 그런 쪽으로 마음을 바꾸시고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사실 가지고 있는 무기가 대형주만 비중 때려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종목이 유성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가는 날도 있겠지만 만약에 오늘 종가는 결국에는 4% 올랐지만 오전에 마이너스 2%, 3%까지 간 거면 이게 못 버텨이고 제일 최저점에서 손절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주가는 오늘 플러스 4, 5%에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상황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제 비중을 항상 관리하는 사람은 손절을 하더라도 또 다른 매매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금액을 높여서 하다 보면 이런 주도 매매가 아닌 다른 뭐 테마성 매매를 할 때도 비중 관리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다른 매매법보다 우선적으로 가져가야 될 게 비중 관리예요. 비중 관리. 비중 관리에 있어서 좀 한마디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여쭤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번에 삼성전자 한 대 맞고 이제 비중을 반인가 뭐 줄이셨다고 저 하셨잖아요. 2월 첫째 주에 된통 맞았거든요. 원래 시드의 절반보다 더 낮춰갖고 했어요. 근데 저도 그날 금요일날 아까 말씀하신 금요일날 갈 것 같은데라고 비중 베팅하고 싶었는데 그때 갖고 있는 돈만으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이긴 한데 거기서부터 제가 어차피 예전에 1,000만 원부터 계속 올라갔던 거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아깝다, 내가 비중을 더 때렸으면 더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나중에 또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게 또 100%가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갈 것 같은데 해갖고 시드가 3천인데 3천 더 투입해갖고 몰빵 미수했는데 다음날 마이너스 3% 시작하면 이제 멘탈 나가잖아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시드가 얼마가 있든 간에 찬찬히 방금 돌펜티가 얘기했던 것처럼 차근차근 수익을 쌓아가면서 조금씩이라도 먹어서 올라가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3천만 원 시드면은 3천만 원 1%, 30만 원. 그게 하루가 한 달이 쌓이고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 달은 시드의 1%가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손절했는데 날라갔다. 그때 열받네 하고 딱 끝내고 다음 매매를 이어가시면 돼요. 근데 모든 트레이더가 저거 내 건데 지금 다 이 생각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맨날 올라가는 거 내 건데 이러면서 진짜 맨날 아쉬워하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뭐 비중을 못 줄이고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 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시드의 크기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실력만 있으면은 뭐 시장이 따라주던가 아니면 실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드 금액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버는 시장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100만 원으로 하든 1억으로 하든 퍼센테이지로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돈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실력이 없으면은 그게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로. 그러면 1억이 1000만 원 되고 100만 원 되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대형주 위주만 이렇게 돼. 근데 제가 결국 하는 게 요 안에서만 노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수익 봤던 게 하이닉스, 삼성전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올라가는 게 결국 반도체가 주도 섹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주도 섹터 안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저는 근데 테마주 변동성을 제가 못 버티더라고요, 성격상. 그래서 거기에서 5% 맞아서 뭐 100만 원 깎일 바에 그냥 하이닉스의 비중을 때려서 1%, 2% 손절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에서 다시 수익이 되긴 했는데요. 뭐 일단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네. 이게 그냥 테마죠. 삼전 하이닉스가 그냥 테마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아요. 어차피 지수도 지금 코스피 7천 향해 가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전고 일봉 넘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기회가 있을 때는 하죠. 예. 이게 시장에서 거래대금 쓰면서 가는 애들은 기회 줄 때는 항상 해요. 물론 이제 저랑 자리라던가 타점이라던가 이게 안 맞아서 못할 때도 있는데 얘가 어쨌든 시장에서 거래대금 많이 가져가고 주도주를 차는 날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종가 베팅도 하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시가 베팅을 했을 때도 있었고 투음봉에서 뭐 종가 베팅 했을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우려먹는 거죠. 항상 안 하거나 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당일날 시장에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쉴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애들 한 번씩 가주잖아요. 그러면 또 하이닉스 갈 때 얘네들이 또 이제 자리가 괜찮다, 수급도 들어와 있고, 그러면 또 이제 모아서 매도를 하기도 하고, 미장 빠졌을 때 이제 시가 베팅 종목으로 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 친구 이제 특성이 최대 거래량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 최대 거래량의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올라갈 때 특히 이런 구간에서도 매매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시장에서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하이닉스 3전만 보시지 말고 시장에서 좀 다양한 무기를 탑재해서 매매를 하시려면 우선은 종목이 일봉상 최대 거래 대금 터진 거 1조 이상 거래 대금 터졌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시고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어찌됐든 시장 총대장은 하이닉스가 3전인데 얘네들이 하루 이틀 쉴 때 시장의 거래 대금과 수급이 어떤 종목에 가서 또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면 하나솔루션을 매매 안 할 이유가 없죠. 시장에서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죠. 좋은 종목이죠. 아까 그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머스크가 이제 중국 방문해서 이렇게 오른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써주셨는데 사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시장 참여자들 이거를 이제 조정하는 메이저 수급들이 얘네들을 그냥 어떻게 갖고 놀고 어느 정도 돈을 넣어서 핸들링을 하고 있느냐, 트레이딩적인 관점만 딱 들어가서 이제 매매를 해요. 그거를 또 이제 뉴스를 갖고 와서 해석을 해갖고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해서 얘를 매매를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지수 대비 어느 정도 강한지, 그리고 시장 총대장 애들이 쉴 때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수급은 어느 정도 쌓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을 하죠. 네, 이런 것들도 항상 이제 체크를 하면서. 궁금했던 게 요즘은 종목 투자자를 봐도 그 전날에 이제 개인만 샀는데 다음날 장대 양봉으로 올리는 종목이 되게 많아서 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제가
요즘 느끼거든요. 혹시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고 간다 뭐 이거를 맹신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이제 참고하면서 남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호기심이라던가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되는지 정도를 체크를 해요. 무조건 그거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종목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쭉 빠지고 있는데 이제 기관 수급이라든가 외국인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좀 관심을 갖고 조금씩 모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무조건 양봉에서만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원, 투, 음봉에서만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분명히 얘가 최대 거래대금 터트리고 시장에서 많은 거래대금도 당일날 터트렸는데 흐르고 있다. 수급 현황을 좀 보죠. 이럴 때는 참고를 조금 더 하죠. 예, 근데 대신 첫날 양봉 떴을 때는 무조건 양매수가 좋지는 않아요. 어쩔 때는 말씀해주신 대로 뭐 개인이 많이 샀는데 갈 때도 있고, 그건 어차피 이 종목 핸들링 하는 애들 마음이라서 이게 어떤 보조지표적으로 저희가 참고해야 될 때도 있지만, 내가 샀는데 밀린다 그러면 대응을 해주고, 우리 시장에서 올린다 그럼 또 붙어서 매매를 해주고, 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준돌님은 테마주를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네. 1월 달까지만 해도 대형주들이 변동성이 엄청 좋았거든요. 네. 돈도 빵빵 잘 터지고 걔네들 대형주 테마도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오고, 2월부터는 저 대형주 거의 안 해요. 거의 중소형주 위주로 하고, 테마의 중소형주, 대형주 밑에 있는 거. 원전도 갈 때 저 두산 에너빌티는 아예 건드지도 않았어요. 한전산업이랑 보성파워텍 두 개만 했었고. 저는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만 몇 번 했다가 뭐 손절하고 뭐 수익하고 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게 변동성이 거의 안 나와요. 높이 나와도 8%, 그리고 이때도 잘 터졌는데 5%, 거래대금 많이 터졌는데도 5%, 8% 이러잖아요. 이 안에서 수익 내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얘네들이 대금도 그렇게 의미 있는 대금도 아니고, 지금 코스피에서 대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 안 하고 얘를 보면서 이번에는 보성파워텍이랑 한전산업 두 개만 했어요. 보성파워텍 상간 날 있죠. 네. 그 전날 종배 해갖고 와서 팔았어요. 어제는 뭐 이런 거는 안 하셨어요? G2G 바이오 같은 거? 저는 아예 바이오는 웬만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랑 돌팬티 둘 다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이거 안 한다가 이제 박혀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일단 직장인이기 때문에 계속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뭐라 해야지? 오히려 안 보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런가요? 안 보일 때 근데 떨어지면 자동 매매 걸어둬도 된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먹을 땐 뭐 많이 먹는다 쳐도 잃을 때 또 많이 잃고, 결국에는 손실 아니면 본전인데 결국 내동으로 한번 깨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이런 변동성이 많은 종목을 하면. 그래서 안 하게 됐어요. 그럼 차라리 네. 이런 거를 조금씩 스윙할 생각은 없으세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스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투자 경고 풀리는 시점을 이용해서 하는 매매들도 있고, 최대 거래대금 터진 애들 눌릴 때 이런 데서 모아서 반등에 파는 것들도 있고, 아까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잖아요. 최대 거래대금 터졌을 때 모았다가 반등에 던지는 매매들도 있고. 아무 종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인정받는 주도주 두 가지 이상 요건들이 네. 맞았을 때 그런 것들은 해볼 생각이 없으세요? 보고는 있는데 네. 저도 하고는 싶어요. 아, 근데 결국 손실 나고 뭐 수익 나고 내동 터지고, 이게 저는 항상 그 전에는 공부를 많이 안 하긴 했지만 일단 제가 변동성이 심한 종목을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선택한 게 일단 일단 대형주만 해보자. 대형주 장이니까 일단은 이 장이 멈추는 데까지는 해보자. 근데 좀 고민이긴 하다. 지금 이 상태이긴 합니다. 소액으로 하세요, 소액으로. 소액으로요? 비중을 줄여서. 아니면 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유리 없는 시장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삼전 하이닉스로 계속 매매를 하는 것도. 그리고 혹시 하시면 근데 첫 테마 초입만 공략을 하시는지 아니면 삼전 하이닉스 쉴 때 뭐 지수를 보면서 풍구석유를 한다던가, 지수 보면서 증권 관련주들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유하게 넘어가는 편이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시장 총대장 애들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지수 확인하고, 그날의 시장에서 보내는 종목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제 그제 움직였던 애들 다 이게 파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관심 종목 딱 열어서 봤잖아요. 저랑 아예 달라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관심 종목 정리를 부지런히 해야. 네. 지금 보면 이제 증권주라던가, 증권주가 없죠, 그죠? 증권주는 제가 인지하고는 있는데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테마주를 안 넣는다고 제가 이걸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정책 관련주라서 좀 하긴 했어야 될 것 같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현대해상 종가 베팅 할까 하다가 안 하긴 했는데. LG전자는 매매 아예 안 하셨네요.
LG전자는 제가 13만 원 뚫을 때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여기 다시 뚫을 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전에 고점을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13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해야겠다 일단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제가 보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아까 3전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거 보면은 은근히 공격적이신 것 같아요. 아 저는 3전은 신고가 좀 부분에서는 잃어도 내준다는 생각으로 벌 때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삼전 닉스의 특화된 네. 매매인 거죠, 사실. 시장에서 지금 계속 보내는 애들이고 좀 물려도 빠져도 살려주는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닐 때 이제 무기가 아예 없으니까 네. 지금 번 걸 다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여기 10번 혹시 하락장. 예전에는 사실 증권주 움직이면 뭐 끝이다, 보험주 움직이면 끝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그건 일단 다 안 맞고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이 좀 말라가기 시작하면 하락장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주도주가 거의 매일 나오잖아요. 네. 삼전 하이닉스가 쉬면 뭐 다른 애들 움직이고 걔네들 쉬면 삼전 하이닉스 가고 원래 예전에는 이런 시장 주도주가 일주일에 2번 나올 때도 있었고 한 번 나올 때도 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매일 주도주가 나오는 시장이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바뀌겠죠. 매일 주도주가 나오던 시장이 오늘 아예 매매할 게 없어서 매매를 쉬어야 되고 그걸 못 참고 그냥 불나방처럼 들이대는 사람들은 결국 또 다 잃고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당일 수급과 거래대금을 동반한 종목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삼전 하이닉스에서 좀 내준다 라는 생각을 가져도 비중 베팅하는 시장이 맞죠. 하락장 때 기억을 해보면은 미래생명자원이나 함스토리 같은 거 막 올라갈 때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거래대금 1등이 1조가 안 됐어요. 보통 다. 그때 코스피, 코스닥 대금도 10조? 막 이렇게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제 기억 속에는 아마 그런 순간이 오면은 하락장이지 않을까. 11번 질문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페이스 조절 잘 안 되시죠? 예, 지금 계속 엇박 타다가 잘 할 때도 있고 뭐 페이스 조절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아 이게 저는 이게 다른 것보다 이게 비중 조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시장을 못 보고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오늘 뭐 10만 원, 내일 10만 원 날리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2만 원, 3만 원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벌다가 한번 크게 벌고 지속적으로 벌다가 한번 크게 벌고 이런 거를 좀 선호를 해서 근데 이제 크게 맞고 크게 먹고 하는 것도 좋은데 크게 먹고 크게 맞고 다음날 먹어줘야 되는데 크게 맞고 크게 맞고 크게 맞고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어서 그때가 결국 깡통 그죠. 차는 날이고. 네. 결국엔 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의 예수금이 또 2천만 원, 1천만 원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입금을 고민해야 되고 이게 반복이 될수록 시간은 또 지나고 상승장은 더 불타오를 수도 있는데 비중을 좀 낮춰보세요. 이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손실을 봤을 때 입금이 아니라 오히려 출금을 해서 그걸 또 복구를 하는 과정을 여러 번 해야 안전자산 예금에 있는 돈을 또 보호할 수가 있고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지금. 제 문제점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전 하이닉스에서 하는 방식대로만 하시고 다른 거는 그냥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소액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 눈치 보면서 뭐 운봉에서 삼전 하이닉스 모았다 매도하시던가 아니면 전날 매매 전략 써놓은 것처럼 일정 참고해서 오늘 미국 시장 때문에 개파락 나오면 아침부터 모아가겠다 이런 전략 너무 훌륭하니까 근데 거기까지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이 장이 끝났을 때는 벌 수가 없다. 그럴 확률이 높겠네요. 결국 지금 문제점은. 그죠? 차라리 지금 많이 버시고 출금을 해두신 다음에 시장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세장 온다고 해도 시장이 2022년 체감상 그런 하락장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며칠 쉬거나 며칠 음봉 꽂혔다고 사람들 막 아우성 소리 내는 뭐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통령들 바뀌기 전까지는 저희가 걱정하는 하락장은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예, 잠깐 단기간의 조정은 있을지언정. 두 분도 월 초에는 좀 비중을 적게 하셔서 수익을 쌓아가는 매매를 하시나요? 이번 달 초요? 보통 월 초에는 그렇게 하시는지 뭐 평소대로 똑같이 하시는지. 아 저는 뭐 월초라고 비중을 줄이고 그런 건 없고 그냥 시장 상황 보면서 오늘이 베팅해야 되는 날인가 뭐 비중을 줄여야 되는 날인가 뭐
항상 그냥 시장 상황을 먼저 보죠. 저도 그런 거 없어요. 네. 오히려 이제 매매가 좀 잘 안 맞는다 싶으면 이제 뭐가 문제점인지 빨리 찾으려고 하죠. 저희는 일단은 폭넓게 매매를 하니까. 근데 이제 유성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로지 닉스 3전이고 아까 타점 같은 거 다른 일지 하나오션이랑 또 화장품 관련주도 보니까 그게 닉스 3전이었으면 분명히 살려줬을 자리들인데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매매 환경이 안 되면 진짜 이 3전 닉스로 뽕 뽑고 좀 쉬세요. 네. 그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테마 관련해서 이제 회사에서 환경이 되실 때 그런 것들을 잘 강의를 하는 이제 계좌가 검증된 사람들 거를 한 번쯤은 들어보는 거를 지금은 똑같은 사람 거를 2번이나 들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야를 넓히고 이제 다른 매매법도 좀 터득을 하려면 뭐 유튜브 매매일지 네프콘 강의 뭐 이런 것들도 좀 열심히 좀 파보시는 게 좀 지금은 좋아 보여요. 지금 이번 주에 증권주 아예 매매 안 하셨고 어제도 G2G 바이오 안 했고 최근에 뭐 단일가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30분씩 거래하는 거 그런 것들도 아예 안 하셨고 단일가는 아예 안 하고 그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안 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시장에서는 걔네들을 이렇게 보내고 그쵸,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매매일지 쓰시고 네네. 관종도 좀 테마 관련해서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 12월까지는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1등주 뭐 2등주 3등주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제가 못해서 그렇겠지만 마이너스로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거를 이제 매매를 하려고 정리를 한다기보다 시장을 관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좀 해보세요. 네. 하이닉스랑 3전 쉴 때 누가 또 거래대금 터트리고 또 어떤 새로운 테마가 움직일 때 얘네들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럼 이런 것들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3전 하이닉스 매매 더 잘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도 밑바탕 돼서 더 베팅하기도 쉬워지고 얘네들을 쉴 때 닉스 얘네들 또 갈 타이밍 올 거라는 걸 또 직감적으로 아실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질문 좀 봐볼까요? 차라리 지금 스타일이시면은 대형주 거래대금 터지고 그런 거 잘 모아서 수익으로 가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대응하기도 좀 쉽지 않잖아요. 직장인이신데. 그렇죠. 그게 일단 제일 큰 것 같아요. 만약에 저 SK 하이닉스도 저 오늘 딱 샀는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빡 꽂아버렸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저 오늘은 어차피 계속 가족들이랑 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가 빡 꽂은 다음에 계속 이렇게 흘러갖고 마이너스 7, 8% 이렇게 빠졌으면 그때까지는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절대 2, 3%에는 제가 손절할 생각으로 일단 손절할 생각도 있었다. 네. 대응을 또 하시니까 다른 것들 보면 그러니까 대응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고가를 뚫을 때 이런 양봉 하나를 크게 먹겠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저희는 이게 수익 줄 때 먹자라는 게 좀 커서 길게 드시면 좋죠. 근데 이제 길게 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손절 나가는 것도 있으시고. 맨날 시도하고 손절하고 시도하고 손절하고 결국 운 좋으면 한 번 먹고 저의 매매가 지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저희는 이 구간에 신고가 갈 때 이 구간에 사서 여기서 매도 나가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저도 이날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네, 이날 그래서- 트레이를 한번 했으니까. 네, 전날 올리면 사야지 하고 있는데 딴 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이 오른 거예요. 잠깐 못 본 사이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직장인이시잖아요. 네. 이거를 순발력 있게 잡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이런 수급주들이 이유 없이 밀렸을 때 막판에 사서 다음날 아침에 좀 매도를 네. 하는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도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경력이 있으셔서 이 종목이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신고가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유 없이 밀리면 다음날 오전에 잠깐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여유롭게 시장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매매 스타일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수급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이거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빠지는데 뭔가 얘네들 차오르고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조금씩 모았다가 반등에 욕심 없이 챙기고 그러니까 아무 종목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대형주 잘 아시는 그 종목들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장대 양봉을 보고 그냥 항상 종가 베팅을 하거든요. 신고가 부근에 있는 이제 섹터 좋은 대형주를. 근데 뭐 항상 수익은 잘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 여기서 수익은 챙기지 않고 그냥 본전 오면 손절이나 뭐 한 1% 오면 손절이나 지금 되게 그 상태가 많아서 이번 달도 수익은 많이 줬는데 챙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손절로 끝나고 그쵸 이런 거 다 수익이었는데 그죠? 네, 다 수익이에요. 저기도 수익 뭐 불타기 했다가 100만 원 이상 수익이었는데 이거 그래도 수익 마감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네, 뭐 근데 뭐 얼마 수익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장이 좋으면 크게 드실 스타일이고 그게 아니고 보통의 장이면 또 이제 얘네들이 어차피 여기 고가 찍을 건데 롤링 해버리면 털리는 개미 스타일로 매매를 하시는 거죠. 단타 같은 경우는
1%만 지나도 익절할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 5%가 넘어갔다 그건 이제 거기서부터는 욕심인 거고 다른 스타일로 밑에서 잡아서 5%, 10%, 15% 이렇게 먹을 매매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네. 단타로 들어간 건데 여기서 뭐 대응은 이제 잘하셨는데 조금 아쉬울 뿐이죠. 근데 신고가니까 저는 신고가니까 버텨본다. 결국 이거거든요. 결국 가가 올라갈 때 한번 거치는 신고가니까. 맞아요. 네.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계좌가 말을 다 해주고 있는 건데 좀 아쉬운 거죠. 이제 이거 분명히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 많은데 이번 달도 근데 생각해 보면 수익을 이제 챙길 수 있는 날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많았어요. 2천만 원 가까이 수익이었는데 아 좀 더 먹어볼까 하다가 그 마이너스 2천에 손절하고 막 그래서 이제 딱 느끼는 거죠. 아 이제는 좀 챙겨야겠구나. 시장이 막 1월 달 같지 않구나. 그냥 그런 걸 느끼고 먹어야 이제 바로 되구나. 그냥 행동을 수정해 버리는 거죠. 예. 저도 2월달 되고 느껴갖고 수익 주면 바로바로 다 챙겨버려요. 바로바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결국 경험. 느낌이 있으니까요. 다르다. 이건 느껴지니까. 그런데 오늘 또 수익 안 챙기고 그냥 또 넘어가는 게 있어요. 아, 제가 이거 아까 500만 원 수익 떴는데 일단 갖고 넘어가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네. 근데 저도 이제 항상 느끼는 게 아 역시 이제 수익 줄 때 챙겨야 되고 나중에 다시 사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느끼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아니어도 다른 수익 중인 매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좀 버틴 것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풀비중이 들어가고 제가 만약에 예수금 3천인데 여기에 5천만 원 이상 들어갔으면 무조건 챙겼을 거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거를 저는 좀 선호를 해요. 그게 이제 수익금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제 멘탈을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희는 전업이니까 이게 매매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큰 금액을 먹어서 좋은 멘탈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잃지 않는 거 그리고 작은 수익이라도 또 쌓고 다음 매매로 넘어가서 또 매매를 하고 또 다음 매매로 넘어가서 왜냐면 시장이 지금 하루에도 기회를 많이 주고 일주일에도 정말 큰 기회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금이 일단 안 묶이려고 해요. 그리고 무포로 이제 시장을 항상 관망을 하고 시장을 좀 클린하게 보려고 하는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제 계좌를 쌓아오고 예수금을 키워왔던 습관들이랑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죠. 지금 유성님한테는 좀 그런 게 필요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비중, 네. 두 번째로는 뭐 하이닉스 뽕 뽑는 거. 삼성 하이닉스에서 그리고 만약에 그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느껴지면 아예 매매를 멈추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회사 다니시는 분이니까 소액으로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눈매매로 경험을 많이 하고 나중에 좀 100만 원이든 뭐 300만 원 언더로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그때는 뭐 그걸로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내가 감을 익히고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도 뭐 테마 관련해서 종목들이 잘 움직였을 때 특징들을 파악을 해서 내가 매매를 이어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전업 생각이 없으시니까 네. 그거 정말 좋은 마인드신 것 같아요. 잘 하셨는데요. 이때가 실적봉이었나요? 네, 이때 실적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전 근데 실적 발표인지도 몰랐어요. 이날. 아는 사람 많이 없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뭐 이마트가 원래 관심이 없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전날에 좀 어디 사서 아침에 그냥 바로 이건 매도했어요. 잘하셨네. 아 저도 눈에 보이는 건 있어요. 그러면 삼전 하이닉스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좀 경력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중 조절을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계좌 역전을 한 거잖아요. 오늘. 네 맞아요. 그죠? 오늘 딱 어떻게 만났는데 역전을 했네요. 근데 결국 내동 안 했으면 수익이긴 한데. 근데 저번 달에 많이 보셨네요. 2천만 원. 근데 저게 다 근데 3전 한입으로 본 거. 다른 계좌 있는데 거기도 첫 얼마 본 것 같은데. 이거는 잘 보셨네. 네, 12월까지는 제가 방향을 못 잡고 있었어요. 계속 그냥 테마주만 해야겠다 이 생각이었는데 테마주를 버리고 대형주 하니까 뭐 대형주가 그때 마침 올라가는 장이었고 운이 좋았고 벌었는데 2월은 대형주가 힘들고 테마주가 잘 가니까 돈을 못 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종을 항상 정리를 하고 기록해놓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테마별 관종이 그냥 전체 종목을 다 해놨던데 최근에 주목받은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요즘에는 관종을 딱히 정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거래대금 좀 상위권에 있는 애들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주 안 하고
그러면 몇 개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도 그 대형주가 그 테마의 대장이 됐을 때 그 밑에 따라온 애들은 네네. 거기서 거래대금 터진 애들은 같이 좀 관심 종목에 넣어주면 좋거든요. 네. 얘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따로 움직이는 건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테마주를 해야지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시황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시황의 한 종류예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돈이 다 글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 오늘 시황이 이쪽이 강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가족들은 주식하는 것 좋아하세요? 저는 그분 뭐 수익이라서 그런가 말 안 하고요. 네, 그럼 저희 촬영은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럼 아니 뭐 지금 뭐 바로는 뭐 생각나는 게 없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일단은 지금 하는 대로 일단 해보고요. 테마 종목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거기서도 비중을 좀 조절해서 매매를 해서 연습을 하는 걸로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평소와 다르게 저녁에 솔루션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평일에 솔루션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 만난 사연자분은 대형주 위주로 하는 강의를 들으셨고 대형주 위주의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오늘 저희의 솔루션이 많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유성님 나중에 저희 영상을 보시면 이 비중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계좌와 멘탈을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일단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으셔갖고 시드에 크게는 별 상관이 없거든요. 시드가 얼마든 간에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올라가는 건 또 금방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두시고 절제하면서 매매를 이어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솔루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아요, 댓글, 구독은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